여러분, 잠깐만요. 이 영상을 끄기 전에 딱 15초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만약 당신이 50대 이상이고 아침에 눈을 뜰 때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만약 당신이 아내 앞에서 당당하지 못해 고개를 숙인 적이 있다면,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수백만 원을 보약과 영양제에 썼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었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놀랍게도 단돈 1,000원이면 약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서 23년째 남성건강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비뇨기과 전문의 이호선입니다. 네, 여자 의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남성 환자분들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남자 의사 앞에서는 차마 꺼내지 못하는 그 민망하고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여자인 제 앞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털어놓으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더 과학적으로 남성의 몸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50대, 60대, 70대 남성분들이 너무나 억울하게 고통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23년간 제 진료실에서 만난 남성 환자만 해도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분들 중 80% 이상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실수라기보다는 속고 계셨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텔레비전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서 홍삼이 좋다, 녹용이 좋다, 마카가 좋다, 아르기닌이 좋다 하면 그 다음날 바로 인터넷에 주문하시는 거, 그리고 한 달치에 10만 원, 20만 원씩 주고 사서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드시는 거, 처음 며칠은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하다가 일주일 지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이번엔 더 비싼 걸 사야 하나 고민하시는 거, 만약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제발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왜 여러분이 그토록 비싼 보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병원에서 수백만 원 들여 검사를 받아도 찾지 못했던 여러분 무기력증의 진짜 원인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셋째, 약국에서 단돈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그 비밀 조합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딱 내 이야기라고 느끼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나도 그렇다 혹은 숫자 1분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귀중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신다면 그분의 인생도 함께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다른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5분에 가장 중요한 황금 비율이 공개됩니다. 그걸 놓치시면 앞의 모든 정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약 6개월 전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린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편의상 강민수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68살의 강민수 씨는 한때 중견건설회사의 임원이셨던 분입니다. 명함 하나면 어디서든 대접받고 골프장에서도 가장 큰 소리로 웃으며 후배들 밥값을 계산하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앉은 강민수 씨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당당한 회사 임원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깨는 축 처지고 눈빛은 초점이 없었으며 말을 시작하기까지 거의 10분이 걸렸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평생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왔습니다. 군대에서도 선임이었고 회사에서도 부하 직원 수십 명을 관리하는 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모습이 이 모양입니다. 집사람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자고 일어나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온몸이 천근만근이고 아침밥을 먹으면 바로 또 졸립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원장님, 저는 이제 남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집사람이 눈짓을 하면 예전에는 가슴이 뛰었는데 이제는 두려움이 먼저 옵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그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잠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피곤하다고, 회사 일이 많다고 핑계를 댑니다. 아내의 실망하는 얼굴을 볼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강민수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건 정말 내 이야기다라고 느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60대 남성 중 무려 68%가 똑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중 90% 이상이 이것을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고 포기하고 계십니다. 강민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은 이미 유명하다는 남성 의원을 3곳이나 다녀오셨습니다. 비아그라 같은 약도 처방받아 드셨고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남성 호르몬 주사도 여러 차례 맞으셨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한 무기력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의 가방 속에는 이름도 복잡한 수입 영양제가 7종류나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직구해준 것도 있고 지인이 좋다고 추천해준 것도 있었습니다. 하루에 먹는 알약만 20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저는 정말 이제 답이 없는 건가요? 이대로 늙어가는 건가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혈액 검사 결과지를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수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타민 B12 수치, 정상 범위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수치 역시 정상 하한선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민수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민수 씨, 지금 당장 그 비싼 영양제들 전부 집에 가져가서 서랍 깊숙이 넣어두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단 2가지만 드시면 됩니다. 네. 원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영양제들이 다 얼마인데요? 그리고 이게 다 남성 건강에 좋다는 것들인데? 강민수 씨, 지금 님의 몸은 말라비틀어진 사막과 같습니다. 그런데 님은 그 사막에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자꾸 비료만 뿌리고 계십니다. 사막의 비료를 아무리 뿌려봤자 풀 한 폭이 안 자라납니다. 오히려 땅만 더 황폐해질 뿐입니다. 제 단호한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비싼 영양제가 아닙니다. 님의 몸의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근본적인 것을 채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비타민 B12와 마그네슘입니다. 원장님, 그게 뭔가요? 그것만으로 제가 나아질 수 있나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정확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한 달은 하셔야 합니다. 3일 하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 저는 강민수 씨에게 아주 간단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처방전을 받아든 그는 한참을 멍하니 종이를 바라보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원장님, 이게 전부인가요? 고작 이것뿐이라고요? 네, 딱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23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얻은 임상 결과입니다. 병원들은 이런 걸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비싼 약을 팔아야 병원이 돈을 벌거든요.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양심상 이걸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강민수 씨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과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로 그 간단한 2가지만으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요. 일주일 뒤, 강민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잠이 너무 잘 와서 놀랐습니다. 어제는 머리를 베개에 대자마자 정말 기절하듯이 잠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알람 소리에 깼는데 제가 밤새 한 번도 안 깬 겁니다. 이게 몇 년 만인지. 2주 뒤, 그는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깨가 쫙 펴져 있었고 목소리에 힘이 돌아와 있었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원장님,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침에 제가 다시 남자로 일어났습니다. 그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예전처럼 활력이 생겼어요. 골프를 쳐도 18홀을 끝까지 거뜬하게 칩니다. 후배들한테 밥도 사주고 싶고 집사람한테도 여행 가자고 먼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23년간 목격한 수많은 기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제가 강민수 씨에게 처방한 그것이 대체 뭐길래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걸 알려주지 않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여러분을 잠시 5년 전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국제노화방지학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온 의사들과 연구자들이 모여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는지를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세포생화학 교수인 마가렛 톰슨 박사였습니다. 그녀는 당시 76살이었는데도 새벽 6시 조깅을 하고 오셔서 하루 종일 강연을 하시는 놀라운 에너지의 소유자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젊고 활력이 넘치십니까?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톰슨 교수는 제 질문에 빙그레 웃으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이호선 박사, 나는 지난 40년간 남성과 여성의 노화를 연구해왔어요. 특히 활력이 넘치는 사람과 무기력한 사람의 차이를 찾기 위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혈액을 분석했지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노화나 무기력의 원인을 호르몬 탓으로만 돌려요. 물론 호르몬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내가 발견한 것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차이였어요. 바로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세포가 에너지를 만든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지요. 하지만 음식 그 자체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위에서 잘게 분해되고 장에서 흡수되어 아주 작은 분자로 변해야 비로소 세포가 쓸 수 있는 연료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무기력한 사람들, 특히 50대 이후의 남성들은 하나같이 이 변환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인가요? 바로 위산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 100이었다면 60대가 넘어가면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 영양소들을 분리해서 흡수할 수가 없게 됩니다. 톰슨 교수는 이어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많은 중년 남성들이 속쓰림을 느끼면 위산 억제제를 너무 쉽게 복용한다는 거예요. 그 약이 당장의 속쓰림은 잡아주지만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 문을 아예 닫아버리는 것과 같아요. 나는 장기간 위산 억제제를 복용하는 남성 중에 활력이 넘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그동안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비싼 보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고 호소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입에 넣어도 몸이 그것을 흡수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간단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 돼요. 특히 비타민 B12와 마그네슘, 이 두 가지는 60대 이상 남성의 거의 절반이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의사들은 이걸 잘 검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싸니까요. 비싼 검사, 비싼 약을 팔아야 병원이 돈을 버는데 고작 1,000원짜리 영양제로 해결된다고 하면 누가 병원에 오겠어요?
톰슨 교수의 그 말은 제 의사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제 환자들의 비타민 B12와 마그네슘 수치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60대 이상 남성 환자의 무려 73%가 비타민 B12 결핍 상태였고 81%가 마그네슘 부족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결핍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환자들의 삶이 극적으로 변하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대 딴짓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만 왜 그 1000원짜리 알약이 기적을 만드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실 겁니다. 우리 몸을 거대한 에너지 공장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은 이 공장을 돌리는 원료입니다. 그런데 이 원료가 공장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원료를 잘게 부수는 일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위산입니다. 위산은 pH 1, 이 정도의 아주 강력한 산성 물질로 단단한 고기든 질긴 채소든 모두 녹여서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작은 영양소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 영양소, 비타민 B12는 주로 고기, 생선, 달걀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마치 자석처럼 붙어 있어서 강력한 위산이 들어가 둘을 분리시켜줘야만 비로소 우리 몸이 비타민 B12가 들어왔구나 하고 인식하고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면, 특히 60대를 넘어가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위산 분비도 예외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위산 분비량은 20대의 절반도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30%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비싼 한우를 사서 드셨다고 해봅시다. 오늘은 몸보신 좀 해야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위산이 약하니 그 좋은 고기에 붙어있던 비타민 B12가 분리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함께 뭉친 채로 장을 그냥 통과해서 변으로 나가버립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몇만 원짜리 고기를 드셨는데 몸은 그 안에 소중한 영양소를 전혀 흡수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바로 60대 이후 남성분들이 밥을 먹어도 힘이 안 난다고 느끼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뭐가 어떻다는 건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비타민 B12는 우리 몸에서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에너지 생산의 핵심 스위치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것이 포도당이라는 연료로 변합니다. 이 포도당을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소로 가져가서 ATP라는 에너지로 바꿔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타민 B12가 점화 플러그 역할을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자동차에 휘발유는 가득 들어있는데 점화 플러그가 고장나서 시동이 안 걸리는 상황을요. 비타민 B12가 부족한 몸이 정확히 그런 상태입니다. 연료는 있는데 불을 붙일 수가 없어서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겁니다. 점심만 먹으면 졸린 겁니다.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는 겁니다. 몸의 세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굶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신경보호막을 만듭니다. 우리 몸의 신경은 전선과 같습니다.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면 누전이 일어나듯이 신경에도 보호막이 있어야 합니다. 이 보호막을 만드는 핵심 재료가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신경보호막이 손상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손발이 저리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심하면 우울증까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상당수가 비타민 B12를 보충한 후 머리가 맑아졌다, 우울한 기분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남성의 힘과 직결됩니다. 남성이 남성다워지려면 그 중요한 부위로 피가 빠르고 강력하게 몰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곳으로 가는 혈관이라는 문이 활짝 열려야 하죠. 이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산화질소라는 물질입니다.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체인데 이것이 문 열어 라고 신호를 주면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되면서 피가 콸콸 쏟아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산화질소를 만드는 핵심 재료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산화질소 생산이 줄어들고, 그러면 혈관문이 제대로 안 열리고 결국 피가 그곳으로 충분히 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시나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 위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비타민 B12를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몸에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니 첫째로 에너지 공장이 멈춰서 하루 종일 피곤하고 무기력해집니다. 둘째로 산화질소를 만들지 못해서 혈관문이 제대로 안 열립니다. 결국 아무리 마음이 원해도 피가 그곳으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의 정체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한 원리를 몰라서 수백, 수천만 원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있는 그 종합 비타민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고요?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비타민 B12의 양은 보통 1050 마이크로그램 정도입니다. 이것은 위산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건강한 사람이 유지하기 위한 양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처럼 위산이 부족해서 흡수율이 1020%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처방하는 용량은 1000 마이크로그램, 즉 1mg입니다. 종합 비타민의 20배에서 100배입니다. 그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나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비타민 B12는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깨끗하게 배출됩니다. 몸에 쌓여서 독이 되는 지용성 비타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문제는 너무 적게 먹는 겁니다. 마치 호스구멍이 막혀서 물이 잘 안 나올 때 수도꼭지를 더 세게 트는 것과 같습니다. 흡수율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양으로 밀어붙여야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약국에 가셔서 비타민 B12 단일 제품을 찾으세요. 다른 성분이 섞이지 않은 오직 비타민 B12만 들어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둘째, 뒷면을 확인해서 일정당 1000 마이크로그램 또는 1mg이라고 쓰인 것을 고르세요.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언제 먹느냐입니다. 반드시 아침에, 그것도 공복에 드셔야 합니다. 왜 아침 공복이냐고요? 비타민 B12는 에너지를 만드는 점화 플러그라고 했죠.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엔진부터 켜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식사라는 연료를 넣어주면 그날 하루 종일 공장이 돌아가는 거죠. 절대 저녁에 드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한 환자분이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하소연하셨는데 알고 보니 저녁 식사 후에 비타민 B12를 드시고 계셨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쉬어야 할 시간에 엔진을 켠 겁니다. 그러니 잠이 올 리가 없죠. 비타민 B12는 무조건 아침입니다.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알약, 아침의 점화 플러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장은 하루 종일 돌리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밤에는 반드시 멈추고 수리하고 다음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공장은 결국 고장 나고 맙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 비타민 B12로 활력을 얻었다면 밤에는 그 과정에서 쌓인 피로를 풀고 손상된 부분을 수리해야 합니다. 이 밤에 수리 과정이 없다면 여러분은 밑 빠진 독에 물만 붓는 셈입니다. 낮에 겨우 불씨를 살려놓으면 밤에 그 불씨가 다시 꺼져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제가 강민수 씨에게 처방한 두 번째 알약, 그 황금 열쇠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요? 그거 눈꺼풀 떨릴 때 먹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건 마그네슘이 하는 수백 가지 일 중에 아주 작은 일 하나일 뿐입니다. 눈꺼풀이 떨리는 것은 여러분의 몸이 주인님, 저 지금 마그네슘 없어서 죽겠습니다. 제발 좀 채워주세요. 라고 보내는 마지막 비명입니다. 마그네슘은 60대 이후 남성들에게 비타민 B12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밤의 수호신입니다. 낮에 우리가 일하고 긴장하고 집중할 때 우리 몸은 교감신경을 사용합니다.
자동차로 치면 가속 페달을 밟는 거죠. 그리고 밤에 쉬고 자고 소화시킬 때는 부교감 신경을 사용합니다. 이건 브레이크 페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브레이크가 고장 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밤이 되어 쉬어야 하는데 머릿속은 온갖 잡생각으로 복잡합니다. 어깨는 잔뜩 뭉쳐있고 다리는 저리고 자려고 누웠는데도 몸이 여전히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잠을 깊게 못 자는 이유입니다. 이때 고장 난 브레이크를 고쳐주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천연 이완제입니다. 첫째, 흥분한 신경을 진정시킵니다. 이제 그만 쉬어라. 낮에 할 일은 끝났다라고 신호를 줍니다. 둘째, 딱딱하게 뭉친 근육을 풀어줍니다. 하루 종일 긴장해 있던 어깨, 등, 다리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몸이 편안하게 잠에 들 수 있도록 만듭니다. 셋째,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아까 아침에 먹은 비타민 B12가 산화질소라는 혈관 문 열쇠를 만든다고 했죠. 마그네슘은 그 열쇠로 문을 열 때 문이 부드럽게 열리도록 기름칠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화질소가 문 열어 라고 신호를 줄 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문이 잘 안 열립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혈관벽 자체가 부드럽고 유연해져서 그 신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문이 활짝 열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황금 조합입니다. 아침에는 비타민 B12로 엔진을 켜고 혈관 문 열쇠를 만들고 밤에는 마그네슘으로 몸을 이완시키고 깊은 잠을 자고 혈관 문에 기름칠을 해서 다음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돌아갈 때 여러분의 몸은 비로소 낮에는 활력이 넘치고 밤에는 편안하게 회복되는 선순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마그네슘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마그네슘은 저녁 식사 후 또는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세요. 절대 아침에 드시면 안 됩니다. 몸이 이완되어서 낮에 꾸벅꾸벅 졸릴 수 있습니다. 둘째, 용량입니다. 약국에 가시면 보통 한 알에 300에서 500mg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루 400mg 정도를 드시는 게 좋은데 처음 일주일은 200mg, 즉 한 알만 드시거나 반 알로 쪼개서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마그네슘은 장에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갑자기 많이 먹으면 배가 부글거리거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마른 눈에 갑자기 물을 퍼부으면 흙이 다 떠내려 가잖아요. 천천히 적셔줘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약국에서 마그네슘을 살 때 뒷면을 보고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쓰인 것은 절대 사지 마세요. 산화 마그네슘은 값은 싸지만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10%도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장으로 내려가서 설사만 일으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걸 변비약 대용으로 처방합니다. 여러분은 이완제를 사러 가시는 거지 설사약을 사러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약사님께 흡수 잘 되고 설사 안 하는 마그네슘 주세요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킬레이트 마그네슘이나 구연산 마그네슘 같은 것들입니다. 산화 마그네슘보다 몇천 원 더 비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10배, 20배 차이 납니다. 넷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이 두 가지 영양소 모두 물에 녹아서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비타민 B12 드실 때 물 한 잔, 저녁에 마그네슘 드실 때 물 한 잔 꼭 지키세요. 자, 이제 여러분께 실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72살의 한동진 씨는 평생을 교육자로 사신 분입니다. 은퇴 후 교장 선생님이셨던 분인데 전형적인 이성과 논리의 소유자셨습니다. 그분이 처음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팔짱을 끼고 아주 회의적인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호선 원장님, 저는 그런 말 안 믿습니다. 비타민, 마그네슘? 그게 무슨 만병통치약입니까? 저는 종합 비타민도 매일 먹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하는 건 자연의 순리 아닙니까? 저는 그분의 태도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스러웠습니다. 한동진 선생님, 선생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이것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하는 것도 맞습니다.
제 말에 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자동차 엔진 오일 아시죠? 차가 아무리 좋은 고급차라도 엔진 오일이 한 방울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야죠. 엔진이 타버리고 말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몸이 그렇습니다. 선생님의 몸은 여전히 훌륭한 고급차입니다. 그런데 엔진 오일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윤활유, 즉 비타민 B12와 마그네슘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선생님께 만병통 치약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선생님 몸에 엔진 오일을 채워드리려는 겁니다. 제 비유에 그는 처음으로 팔짱을 풀었습니다. 엔진 오일이라. 그 말은 일리가 있군요. 선생님, 저를 속인다 생각하시고 딱 한 달만 제가 시키는 대로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비싼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진료실 문이 열리고 한동진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꼬장꼬장하고 회의적이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화사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가 제 앞에 앉자마자 두 손으로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호선 원장님, 제가 졌습니다. 제가 아주 오만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원장님 말씀대로 딱 한 달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걸 먹어봤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렇지도 않더군요. 거봐라. 역시 효과 없지 하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났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는데 이상하게 머리가 아주 맑았습니다. 저는 평생 아침 잠이 많아서 신문도 오후에나 읽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침 7시에 눈이 번쩍 뜨이는데 정신이 너무나 또렷한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이건 정말 부끄러운 얘긴데 사실 지난 몇 년간 아침에 텐트를 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제가 다시 25살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핑 돌더군요. 평생을 이성으로 살아온 한 남자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난 순리라고 믿었던 변화가 사실은 결핍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61살의 최영수 씨는 여전히 현역에서 중국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원장님, 저는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손님들 상대하고 직원들 관리하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 온몸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습니다. 문제는 잠이 안 온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교감신경 과부하 상태였습니다. 원장님, 만사가 귀찮습니다. 아내가 옆에 와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귀찮고 나 좀 내버려둬 하는 생각만 듭니다. 저는 이분께는 마그네슘의 용량을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늘려서 처방했습니다. 최영수 씨, 지금 님의 몸이 너무 흥분해 있습니다. 일단 브레이크부터 고쳐야 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이 마그네슘을 꼭 드세요. 이틀 뒤 최영수 씨가 헐레벌떡 진료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원장님, 대단합니다. 이거 혹시 수면제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이거 먹은 첫날부터 누가 저를 때려서 기절시킨 것처럼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니까 알람이 울릴 때까지 한 번도 안 깬 겁니다. 제가 몇 년 만에 이런 꿀잠을 잤는지 모릅니다. 그의 흥분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원장님,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낮에 그렇게 저를 괴롭히던 짜증이 줄었습니다. 직원이 실수를 해도 예전처럼 불같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지더군요. 마그네슘이 그의 예민하고 날카로웠던 신경을 부드럽게 감싸준 겁니다. 그는 머리를 긁으며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 저녁의 아내 얼굴도 예뻐 보이더군요. 하하. 이 두 분의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이 겪는 문제는 단지 정력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수면, 신경, 에너지, 삶의 질 전체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이 간단한 두아력은 단지 남성의 그 부위 하나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 전체를 그 근본부터 바로잡아주는 열쇠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23년간 임상 경험으로 완성한 1000원짜리 기적의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만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두아력의 효과를 그야말로 폭발시키는 제가 생명의 셈이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 엔진을 켜고 공장을 수리해도 만약 연료가 지나가는 통로가 꽉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에 새 엔진을 달고 밤새도록 차를 잘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연료 호스 안에 찌꺼기가 가득 끼어 있어서 연료가 엔진까지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그럼 그 차가 힘을 낼 수 있을까요? 못 냅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남성의 힘이란 결국 피입니다. 피가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그곳으로 몰리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지나가는 길, 즉 혈관이 찌꺼기로 꽉 막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아침에 비타민 B12를 먹고 산화질소라는 문 열쇠를 만들어도, 아무리 밤에 마그네슘을 먹고 혈관 문에 기름칠을 해도 정작 그 문으로 지나가야 할 피 자체가 끈적끈적하고 그 길이 좁아져 있다면 힘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마지막 비결은 바로 여러분의 혈관을 대청소하고 피를 맑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식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들깨기름입니다. 갑자기 웬 들깨기름이요? 그거 그냥 나물 무칠 때 쓰는 거 아닌가요? 아마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세상에서 가장 귀한 혈관 청소부를 그저 나물 무침 정도로만 쓰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을 막는 주범이 있습니다. 바로 나쁜 기름입니다. 여러분이 밖에서 사드시는 튀김, 과자, 빵, 라면에 들어있는 그 기름들 말입니다. 이런 기름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염증을 일으키고 피를 떡처럼 뭉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나쁜 기름들을 우리 몸에서 쫓아내고 염증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착한 기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메가-3분라고 부릅니다. 오메가-3 영양제 많이들 드시죠? 흔히 생선 기름으로 만든 거요. 하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 신선한 들깨기름 한 숟가락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왜냐고요? 첫째, 신선함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그 영양제 캡슐 속 기름이 언제 잡은 생선에서 어떤 공장에서 만들어져 몇 달이나 배를 타고 여러분 손에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기름은 신선함이 생명입니다. 산패되면 독입니다. 하지만 들깨기름은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 땅에서 자란 들깨를 동네 방앗간에서 갓 짜낸 것을 바로 사올 수 있습니다. 그 신선함은 비교가 안 됩니다. 둘째, 안전함이 다릅니다. 깊은 바다 생선은 어쩔 수 없이 중금속이나 환경 오염 물질을 품고 있을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땅에서 자란 들깨는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셋째, 함량이 압도적입니다. 들깨기름은 식물성 오메가-3의 왕입니다. 거의 60% 이상이 오메가-3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할까요? 첫째, 혈관벽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나쁜 찌꺼기들을 씻어냅니다. 마치 하수구 청소부가 꽉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끈적끈적하게 뭉쳐있던 피를 맑고 깨끗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아침에 비타민 B12로 혈관 문 열쇠, 산화질소를 만듭니다. 밤에 마그네슘으로 혈관벽을 부드럽게 이완시킵니다. 그리고 매일 들깨기름 한 숟가락으로 혈관 통로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피를 맑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중요한 부위로 맑고 깨끗한 피가 넓고 부드러운 혈관을 타고 아무런 막힘 없이 쏟아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약물이나 수술에 의존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이고 완벽한 정력 회복의 길입니다. 74살의 김성호 씨는 혈압까지 높으셨던 분입니다. 그분께 저는 이 세 가지 조합을 처방했습니다. 김성호 씨, 아침엔 비타민 B12, 밤엔 마그네슘, 그리고 아침 식사하실 때 밥에다가 들깨기름 한 숟가락을 꼭 비벼서 드세요.
딱 석 달만 해보세요. 석 달 뒤 그분은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제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혈압보다 다른 게 더 문제입니다. 아침마다 너무 기운이 넘쳐서 주체를 못하겠습니다. 허허. 이것은 단순히 정력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혈관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성의 그 부위는 우리 몸의 혈관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신호등입니다. 그곳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당신의 심장 혈관, 뇌 혈관도 지금 위험합니다. 라고 몸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세 가지 조합은 단순히 남성의 힘을 되찾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심장과 뇌를 구하는 생명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들깨기름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 생명의 기름을 제대로 먹는 법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오메가-3가 아니라 독을 마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철칙, 들깨기름은 절대 가열하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들깨기름을 불에 올리는 순간 그것은 생명의 기름에서 죽음의 기름으로 변합니다. 왜냐고요? 오메가-3는 착한 녀석이지만 아주 약합니다. 특히 열에 치명적으로 약합니다. 들깨기름에 열을 가하면 이 착한 오메가-3가 순식간에 산패라는 것을 일으킵니다. 산패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 기름이 썩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썩어버린 기름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혈관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혈관벽을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 변합니다. 지난번에 한 환자분이 오셨는데 혈관 검사를 했더니 염증 수치가 아주 높았습니다. 제가 식습관을 묻자 그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원장님 말씀 듣고 모든 요리에 들깨기름만 씁니다. 계란 프라이도 들깨기름, 나물 볶을 때도 들깨기름, 아주 고소하고 좋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뒷목을 잡았습니다. 님, 지금 당장 멈추세요. 님은 지금 매일 아침 유해물질로 계란을 튀겨 드신 겁니다. 그분은 본인이 건강을 위해 한 일이 오히려 자기 몸을 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들깨기름은 불을 만나면 끝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냐고요? 무조건 차가운 상태로 드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숟가락으로 딱 한 숟가락을 그냥 드시는 겁니다. 혹시 기름만 먹는 게 역하다면 샐러드에 뿌려 드시거나 밥에 비벼 드시거나 두부에 찍어 드세요. 나물을 무칠 때도 다 삶고 불을 끈 뒤에 마지막에 조물조물 무칠 때만 쓰시는 겁니다. 두 번째 철칙, 들깨기름은 빛과 공기에도 약합니다. 오메가-3는 아주 예민한 녀석이라 빛을 보거나 공기와 만나도 금방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들깨기름을 사실 때는 반드시 갈색병이나 어두운 병에 담긴 것을 사셔야 합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담긴 것은 피하세요. 그리고 뚜껑을 열었으면 그 순간부터 산패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깨기름은 절대 큰 병을 사시면 안 됩니다. 원장님, 시골 어머니가 직접 짜주신 귀한 겁니다. 하면서 2리터짜리 큰 통을 부엌에 두고 1년 내내 드시는 분들, 처음 한 달만 약이고 나머지 11개월은 독을 드시는 겁니다. 무조건 작은 병으로 사세요. 그리고 뚜껑을 한번 열었다면 한 달 안에 다 드셔야 합니다. 어디에 보관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냉장고입니다. 빛과 공기를 피해서 차갑게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가열 금지, 갈색병, 냉장 보관, 한 달 안에 먹기, 이것만 지키시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천연혈관 청소제를 매일 드시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아침 공복에 비타민 B12 1000마이크로그램 한 알로 에너지 시동을 겁니다. 잠들기 1시간 전 흡수 잘 되는 마그네슘 400mg 한 알로 몸을 이완시키고 밤새 수리합니다. 그리고 매일 차가운 들깨기름 한 숟가락으로 혈관을 대청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23년간의 임상 경험으로 완성한 1000원으로 여러분의 활력과 혈관을 동시에 되살리는 기적의 삼중주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든 무기를 갖추셨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끄고 좋은 이야기 들었네 하고 잊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또다시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키며 똑같은 하루를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장 내일 아침 약국으로 달려가시겠습니까? 단돈 1,000원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이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모든 지식과 비법보다 더 중요한 것,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내는 단 하나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문제를 정확히 인정하는 용기와 건강한 삶을 되찾으려는 의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당연하게 여기던 그 무기력감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용기. 비싼 약이나 남의 말에 의존하는 대신 내 몸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건강을 되찾으려는 의지. 이 두 가지만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2호선의 이름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이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기적의 3중주를 딱 한 달만, 아니 2주일만 실천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밤은 편안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은 잊고 지냈던 활력으로 다시 뜨거워질 것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굶주리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밤부터 밤의 알약, 마그네슘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알약 비타민 B12와 생명의 기름 들깨기름을 드세요. 여러분의 활력은 약국이나 병원 수술실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그 작은 실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첫째, 콩팥 기능이 아주 나쁘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병원에서 만성 신부전이라는 말을 들으신 분들은 마그네슘을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콩팥이 우리 몸의 하수 처리장인데 이게 고장나면 마그네슘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쌓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둘째,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특히 메트포르민 같은 약을 오래 드신 분들은 비타민 B12 흡수가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분들은 알약으로도 부족할 수 있으니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시고 필요하면 주사로 맞으세요. 셋째, 위산 억제제를 오래 복용하신 분들. 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같은 약을 몇 년째 드시고 계시다면 당장은 속이 편하셔도 장기적으로는 비타민 B12 결핍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치의와 상의해서 용량을 줄이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3일 먹고 효과 없네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몇십 년 동안 이 영양소를 굶주린 상태로 살아오셨습니다. 몇십 년 굶은 몸이 3일 만에 바뀔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한 달입니다. 저는 석 달을 권합니다. 석 달 동안 제 말을 믿고 아침 저녁으로 이 간단한 습관을 꾸준히 지켜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아주 서서히, 그러나 반드시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처음에는 잠이 편안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가벼워질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낮에 조는 일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여러분은 잊고 지냈던 남성으로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약처럼 하루아침에 벼락치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몸의 근본을 바꾸는 일입니다. 조급함을 버리세요. 그리고 꾸준하게 실천하세요. 그것이 2,000원짜리 기적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의 인생도 함께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실 것인지 댓글로 여러분의 용기 있는 다짐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그 다짐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모든 밤이 평온하고 모든 아침이 상쾌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나이는 여러분의 세포가 얼마나 건강하냐로 결정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세포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젊음을 되찾으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3년간 수만 명의 환자들이 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나날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